안녕하세요. 웰컴 투 필리핀의 독거노인입니다. 오늘은 채널 개설 이후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래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구독자분들이 더 많아진 이유 하나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아주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 개인사를 늘어나봐야 아무도 관심 없으실 테니까요. 저는 그 시점을 구독자 최소 10,000명 이상 정도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을 바꾸어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내용이 재미없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3년생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초중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녔고 대학 때 잠깐 서울에 살았던 시절을 빼고는 계속 대전에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백수로 빈둥거리다가 92년 초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노래방을 우연히 열게 되었고 저의 첫 사업이었던 노래방은 연일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어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을 차릴 즈음 결혼을 했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시작한 장사는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렸고 한때 업장을 6곳까지 확장할 정도로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10여 년 이상 행복한 단꿈에 젖어 지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뼈아픈 실패나 좌절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더라면 이런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너무 성공에만 도취되다 보니 건방지게도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었나 봅니다. 거의 10수년 이상 돈을 물쓰듯 하며 살았습니다. 삶에 대해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는커녕 그저 어떻게 오늘을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만은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 세월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의 재정 상태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더군요. 그리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그 와중에 저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때쯤에 필리핀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바로 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돈을 물쓰듯 무계획하게 쓰고 다니던 저를 한심하게 보시던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분들과의 모임에서 마닐라 여행을 다녀오셨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마닐라 팍상한 폭포라는 곳에 가보면 뱃사공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물길이 끊기는 부분에서 승객이 탄 배를 사공들이 들고 옮긴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겨우 1달러를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내용이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뱃사공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강조하시던 말씀을 저는 교훈으로 새겨듣지 않고 단지 호기심만으로만 받아들였나 봅니다. 특히 물길이 끊긴 곳부터 물길 이어지는 곳까지 사공들이 배를 들어 옮긴다는 내용은 너무 신기하게만 들렸습니다. 이혼한 뒤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던 중 마음도 추스를 겸 해외여행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에 문득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팍상한 폭포가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2005년 처음으로 마닐라를 여행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빠져드신 매니아 분들의 면면을 보자면 대개는 친구 손에 이끌려서 또는 필리핀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필리핀을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제 경우는 어머니께 들었던 팍상한 폭포의 뱃사공 이야기가 저를 필리핀으로 인도한 조금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마닐라 방문의 첫 여행지는 당연히 그토록 궁금했던 팍상한 폭포였습니다. 처음 가본 필리핀의 첫인상은 제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가보았던 다른 나라들과는 너무 다른 필리핀만의 색다른 매력에 금세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 저는 매년 필리핀을 찾았고 어떤 해에는 1년에 서너 차례 방문할 정도로 필리핀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닐라를 시작으로
세부, 보라카이, 다바오, 레가스피, 타콜로반 등 늘 혼자서 필리핀 전국을 여행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리핀을 다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혼의 아픈 기억을 지워보려 시작한 여행인데 그것도 잠시뿐. 여행에서 돌아오면 또다시 괴로움은 이어지더군요. 당시에는 이혼의 충격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당시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게 바로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던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이혼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을 감춘 채 태어난 척 살아가야 하는 건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차라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오히려 편할 건데 그러지 못해 저 혼자 끙끙 앓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을 여행하던 중 어떤 필리핀어가 제게 결혼했냐고 불쑥 물어오더군요. 그 순간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난 이혼해서 지금 싱글이야 라고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순간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 처지를 숨김없이 터놓고 말하는 게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 위안받을 수 있고 제가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그 이후로 저는 필리핀에 거의 미쳤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방문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예 필리핀에 사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많은 날들을 고민하다가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저의 생일이었던 2018년 3월 어느 날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집을 나서서 아침 비행기로 도망치듯 그렇게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거나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저 자신 스스로 위로받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올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과연 내가 이 나라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2주 초기에는 그저 장기 체류가 목적이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영어 공부나 하며 1년 정도 살아보고 정말 살만한 곳이라 판단되면 그때 완전 이주를 결정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은 차도 오토바이도 아무것도 없이 지프니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습니다. 집도 아예 가구와 가전제품이 다 갖춰진 집을 임대했고요. 살아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언제라도 미련 없이 트렁크 하나 챙겨서 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차가 되어가는 지금 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꺼낼 수 없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강박도 어느 정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준 이곳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하필 그런 후진국에 사냐고 저에게 묻지만 저에게 이곳은 끊임없이 위안을 주는 그런 따뜻한 곳입니다. 저는 필리핀이 좋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위로와 치유만이 아닌 이곳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필리핀 이민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정보성 영상이 아닌 그저 저의 개인사를 말씀드렸을 뿐이라 지루하셨을 겁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